지난 9월 28일 국회 세종유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불가역적인 국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행수TV는 국회 세종유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을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께서는 연구 용역을 진행한 그 국회 세종유사당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남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연구자니까 사실은 어떤 큰 전제를 갖고 연구를 수행을 하고 그걸 이제 정책 건의를 하는 정도였고, 사실은 고생들은 딴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춘희 시장도 그렇고, 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그 다음에 박병석 의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사실은 행복도시위원회 파견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떤 그 행정수도 위원이 있었고, 그 후속 대책을 할 때 보면은 저는 그 아저씨, 그분이 빵집 주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양반이 굉장히 빵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그 정도 야근할 때 그 주고 그러셨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알았죠. 그 대전에 유명 빵 있잖아요. 성심당 빵을 항상 가져오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국회 운영위 가가지고 이제 진술인인가 증인인가를 한번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갔는데 박병석 의장님이 뒤에 앉아서 끝까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그 정치인들 뭐 또 조승래 의원 같은 것도 운영에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 뭐, 김시현 센터장님이나 뭐, 센터장님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그분들께 공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청 자체가, 뭐, 대한민국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행정 수도를 하자, 뭐, 그 다음에 세종시까지 오면서 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였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이번에 국회 세종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행정보건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뭐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국가 목적 달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 충청권 자체에서도 이게 세종시가 완성이 되면 옆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도 협력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청회에서도 끝까지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의 그 중재나 조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박병석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니까 국회 세종유사당 건립이 뭐 서울이나 세종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뭐 정치행정의 유연화로 인한 뭐 비효율성, 그리고 뭐 수도권 초집중이나 뭐 지방 소멸이라는 이러한 좀 위기적 상황에서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여야를 먹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는 수단이 사실 우리가 세종시를 만든 게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고, 그걸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 도시 말고 행복도시죠. 그리고 세종시인데 세종시 말고 그때 추진했던 것들이 기업도시가 있고 혁신도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인구 집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 세계 도시를 그러니까 세종시 그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하면서 상당히 그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네. 수도권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가다가 몇 년 사이에 그 이제 효과가 다 끝나니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또 수도권 인구가 증가해 50%를 넘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의사당이만 설치된다면 저는 상당히 그 효과가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올 경우는 어떤 관련된 기업들이 안 오는데 국회는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균형 발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서울의 그런 뿐만이 아니고 또 세종시에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지역에도 네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차차 말씀해 주시죠. 그러기를 하고요. 우선은 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해서 세종시가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정치 행정 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국회 완전 이전을 포함한 또 개헌 논의가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인해서 이제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지금 이번에 확정된 거는 사실 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세종의사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분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분원인데 여전히 국정 운영의 비효율은 남는 것이죠. 남는 것이 이제 행정의 비효율은 좀 줄어들겠지만 국회 운영의 이제 비효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 완전 이전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도 완전 이전은 제 연구 과정에서 이제 그거 검토를 한 게 있는데 헌법 확대는 같이 했어요. 근데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 뭐냐? 그러면 국회의장과 본회의다. 그걸 빼고 다 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본회의를 서울에서 하게 되면 여전히 비율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이전이 바람직한 거고. 그렇게 하면 개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저희들 연구자들이나 이 어떤 분권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이게 어떤 현실화 되는 것까지는 개헌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개헌 국민연대라는 범국민연대체를 만들었고요. 요 행정수도 개헌을 포함해서 지방분권 개헌과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청과 협력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중심으로 좀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국회타원 조성이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또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세종의사당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행복도시를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의사당은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형태,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게 공원의 녹지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근데 국회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쪽에는 지금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국회법이 통과돼서 그거를 146억입니까? 147억. 147억 그 건설비 말고 설계비 말고 또 행복도시를 바꾸기 위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따로 있어서 그것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할 텐데 그 고민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어떤 기본 계획이 사실 2003년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변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전체를 그 당시는 사실 빈 땅에서 뭘 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지금 차 있는 데가 있고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 해결하는 어떤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금은 행복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또 이제 세종시는 원래 이제 신행정수도로 기획되어 있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워싱턴 DC와 같은 이제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또 비전이나 계획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좀 미래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델 도시, 사실 모델 도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우리 모델을 사실은 지금 행복청에서 파견가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가 가보려고 저도 한 2, 3주 전에 거기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화상으로 강의를 한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행복도시는 이런 걸 만들었었고 그랬더니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도네시아 사실 개도국 중에서 좀 앞선 나라인데도 그런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델을 수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DC가 그럼 우리가 그럼 그 과거에 갔던 수도들 중에서 제일 모델이 어디냐면 전 DC를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DC가 갖고 있는 어떤 사실 워싱턴 DC도 계획하는 건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안 좋은 상태로 있다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춘 거거든요. 거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행정 수도로서의 이 어떤 뭐 외교기능까지 다 있으니까. 그다음 모든 부처가 있어서 그런 걸 포함해서 그거 말고도 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보셨겠지만 자연사 박물관이나 링컨 박물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 영화도 거기서 찍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제가 좀 우리 행복도시가 따라가니 세종시가 따라갈 방향이 DC에서는 그런 문화 시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비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여기 오신 적이 있어요. 세종시에. 그 오셔가지고 맞아요. 국가균형발전 선언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세종시 청년 대표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를 한번 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때 박원순 시장도 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도시는 문화도시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데 문화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뭐 시설 종류는 있어요. 박물관도 만들고 뭐 하고 있는데 우리 국립도서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디자인 이쁘게 돼 있죠. 디자인만 이쁘지 사이즈는 제가 박원순 시장 옆에 있어가지고 박원순 시장 계시는 서울시의 구립도서관 사이즈도 안 된다 이게. 국립이 여기 수에만 보고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미술관이나 박물관, 음악당도 지금 뭐 계획도 없는데 저는 수도에 맞는 내지는 우리 행정도시 뭐 수도가 아니더라도 행정도시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50만 80만의 이거 수요가 아닌 전국 수요 내지는 동남아 뭐 세계적인 수요까지 가서 문화시설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C가 사실 그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이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충청권 상생 발전에서 또 차지하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일단은 국회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국회가 오면은 사실은 굉장히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우리 행정부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저 국회나 우리 정부청사까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뭐 있어요. 그리고 뭐 완전히 만족 못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지금의 그 BRT BRT.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서클로 돌려서 잘 가고 있는데 외부의 연계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프라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광역적인 인프라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건 지금 광역도시를 저희가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반영하고 또 메가시티 전략 해가지고 또 4개 지자체를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 행복도시가 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 충청권에서 대동단결에서 사실 이게 행복도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와서 봤더니 굉장히 주변 지역에서 뭐 어쨌든 뭐 조금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시체 말로 빨대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주변적이라고 뭐 주변적인 표현이 이웃 도시들 그러니까 전 대전이나 공주, 청주에서 그런 인식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도시가 곧 완성이 되거든요. 뭐 한 9년 남았죠. 9년 남았는데 여기가 차게 되면 결국은 여기 행복도시로 오는 인구들은 주변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이 세종시 내 계획뿐만이 아니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 적정 인구를 이제 세종시 지금 80만을 고민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자 80만이 차면 80만을 언제까지 채우고 그러면 요게 더 넘칠 경우는 이웃단 공제 어디로 가고 이런 계획들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종시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어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내려올 때 이거는 세종시가 아니고 네. 공주에 있는 게 맞겠다, 청주에 있는 게 맞겠다. 그럼 그쪽으로 양보해주고 유도해주는 게 네. 서로 상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박사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종시가 이제 행정수도로 태어났고 그 이원 판결로 인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수도권 과밀해소나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변 수도권 인구가 아니라 충청권 인구 유입이 3분의 2 정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이 인구 규모로는 어렵겠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로 이렇게 좀 한 550만, 560만이 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수도권에 이제 대항하는 좀 그러한 협력권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아마도 우리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세종시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충청권에 이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전략적 사고, 좀 열린 사고 또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충청권 요거 상생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가 내려올 경우 국회는 저희 사실 옛날에 행복도시를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행정부가 내려오면 이익단체들이 내려올 줄 알았어요. 네, 예. 서울에 가보면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그렇죠. 건설협회 예, 예. 100몇 개랬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대기업에도 국회팀이 있거든요, 다들. 예, 예. 이런 걸 생각하면 국회가 올 경우 상당한 그 효과가 크리라 생각해요. 행정부하고 아예 차원이 다른 정도의 큰 네네.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 국회타운 저는 국회타운도 예. 지금 국회 옆에 있는 조그만 타운 갖고는 그건 안 되고 저는 월산산업단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저기 업무단지를 네네. 저는 만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 과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상당히 있고 우리가 행정부 같아서 훨씬 클 걸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은 저희들 세종시가 새 출범으로 인해서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해서 한 2013년부터 한 15년, 16년까지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좀 지체되는 그러한 이제 통계치가 있는데요. 행정부 이전보다도 국회 이전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예, 박사님의 이제 그런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세종시사당 연구 용역의 이제 책임자로서 이건 또 세종 시민 아니십니까? 네. 예, 우리 이제 세종시에 대한 어떤 응원, 네네. 기대, 이제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국회 세종시사당 법 통과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생각을 해요. 일단은 원래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었던 그 정책 목표 예. 법에 나와 있죠.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이거에 상당히 박차를 갈 수 있는 전기가 됐고, 이게 또 그럼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이 조기에 정착이 된다면 주변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틀도 만들고, 그러니까 메가시티 지금 맞습니다. 하시고 있는 거 잘하시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 차원에서 쓰면 우리가 행정도시, 정책도시, 정치도시,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도시, 문화도시, 그다음에 교육도시를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미래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이번 건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 통과가 다 끝이 아니거든요. 또 규칙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인데, 일단 추진을 하고 뭘 하는데, 이제 규칙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제 연구에서는 11개 상임위와 플러스 1개, 그러니까 운영이 이렇게 있었고, 국회 사무처의 일부 이렇게 이제 해서 한 3,000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회 규칙에 정상화되고 돼 있잖아요. 그럼 네. 또 그것도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최소한 그거 이상 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네.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제가 어디 TV 갔을 때 한 예. 얘기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서울의 여의도 국회와 예. 지금 여기에 관계 운영 방식에 관한 거예요. 네네. 우리가 국회 2개를 해놓고 뭐 아까 말씀드린 비효율 문제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사무실을 2개 했을 경우 2개 했을 경우 국회의원은 본인 1명하고 예. 보좌관들이 10명입니다. 네네. 네. 근데 10명인데 일반적으로 지역에 한 2~3명 있고 나머지가 이제 서울에 계시거든요. 네. 우리는 주로 정책은 다 서울에서 하는데 이게 상임위가 여기인데 예. 상임위 활동만 여기서 하고 네네. 정책 활동은 다 또 서울 사무소에서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지혜롭게 좀 여기에 세종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마련해야 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만 해보면 결국은 주거 문제 해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얘기 안 들어도 여기 와서 살 수 있게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국회 세종의사당 그 설립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 또 이제 수많은 과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같은 연구자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님 같은 이제 정치 행정에서의 이제 지도자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좀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수TV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그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 연구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행수TV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